지난 한 해 코로나19 여파로 실물 경제는 바닥을 찍었지만 오히려 코로나 특수를 누린 분야도 있었습니다. 반도체인데요. 이 온라인, 비대면 활동이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반도체 업황 전망을 내놨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른바 슈퍼사이클 진입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슈퍼사이클을 분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폭발력 어느 정도인지 오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반도체 수출 전망을 별도로 내놨는데 일단 작년에는 뭐 수출 효자 노릇을 예. 톡톡히 한 건 우리가 주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올해 더 예. 기대가 커진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또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작년에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0조 원 정도 되고요. 수출이 600조 원이고 우리나라 수입하는 것은 한 50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한 100조 원 정도 흑자가 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효자 종목이다.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한 10% 정도 올랐어요. 이게 5G하고 그다음에 뭐 비대면 산업이 계속 증가하게 되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쌀입니다. 모든 산업에 이 반도체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한 반도체가 한 300개 정도 들어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자동차를 보면 과거에는 뭐 내연기관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전자장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자동차에도 이런 반도체가 한 300개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5G 제품 모든 것이 다 반도체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조업 기준으로는 세계 5위입니다. 네. 그 GDP 기준으로 따지면요. 네. 우리나라 GDP를 한번 보면 전 세계 GDP가 22조가 지금 현재 미국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한 16조 달러, 미국이 22조 달러. 그다음에 한국보다 제조업을 더 잘하는 나라가 딱 네 나라인데 중국, 미국, 독일, 일본 그다음에 5위가 한국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계 5위에 굉장히 수출 강국이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80%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하이닉스가 한 30%. 그래서 네. 이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작년에 40조가 났고요. 하이닉스가 수익이 5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차지하는 비중이 이 두 기업이 80%를 차지하니까 초슈퍼호황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요 증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주도하게 되면서 한국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업계도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출혈 경쟁을 해오다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결정적으로 치고 나갔던 거는 어떤 설비 투자에 있어서 아주 적재적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치고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됐는데 지금 올해 반도체 관련 뭐 투자도 네. 다시 급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 설비 투자 1위로 올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고요. 이게 수십조 원에 들어갑니다. 이게 장치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수십조 원 들어가는데 한국이 원래는 약 2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설비 투자가 크고 그다음에 중국, 대만, 일본, 미국이다. 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미국에서 세계 세 번째의 반도체 생산 기업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대만 공장에서 정전이 났어요. 1시간 정도 정전이 났는데 만약에 정전이 나게 되면 그 당시에 생산되고 있던 모든 반도체를 폐기해야 다 됩니다. 폐기해야 되고 예. 다시 생산 라인 다시 점검해야 점검해야 되고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아까 얘기한 같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5G가 들어가고 있고 뭐 전기차라든지 자동차에 많은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또 한국의 설비 투자를 잘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한국은 오너 경영입니다. 네. 전문 경영인들은 보통 한 2년 정도의 단기간에 투자를 하지만 이 오너 경영을 하게 되면 5년, 10년 장기적인 그 관점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의 이 재벌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그런 장점이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재벌들이 이러한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한국 기업이 성장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의 원래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가 세계 1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간을 봐서도 한국이 계속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형국을 보면은 물 들어온 김에 노 젓는다고 뭐 굉장히 지금 뭐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 봐야 될 게 가격, 디램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뭐 전자기기 업체들이 네. 디램 이 반도체를 받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맞습니다. 공급 부족이 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이 예약되어 있는 게 100%입니다. 네. 아까 얘기한 같이 이제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월 20일이고요. 미국은 항상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주식 시장이 한 20% 정도 두 자리 숫자로 큰 폭등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전 세계가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로 이제 현금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국가가 현금을 많이 풀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재정 정책이 또 하나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 예산을 동원해 가지고 기업에게 투자를 하게 되고 또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재정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00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2,000조인데 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600조까지 올랐고 하이닉스가 100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기업을 합치게 되면 700조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33%가 이 두 개의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반도체업계에 도는 뭐 얘기 중에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아주 절묘한 어떤 예. 조절 전략 같은 것도 반도체 기업이 살아남는 주요 이제 요인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대목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뭐 메모리 반도체에서 강자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오히려 이런 슈퍼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예, 이건 또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작년에 사망을 했는데 상속세로 내야 되는 게 11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배당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이 과도하게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과도하게 공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적절한 가격을 통제하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현재의 생산 시설만 가지고도 금년 1년 동안에 생산되는 예약이 다 꽉 차 있거든요. 네. 평소에 보면 항상 5%의 여유를 두는데 워낙에 5G라든지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또 뭐 우리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5% 여유도 없이 100% 예약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너무 과도하게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또 과도한 공급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네. 적절하게 가격을 유지하면서 또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는 미국의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샀어요. 생산 시설을. 그랬죠. 그래서 예, 맞아요. 그게 또 현금도 올 연말에 한 70억 달러를 줘야 되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특별 배당을 좀 줘서 또 본인의 또 11조 원 상속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주가도 계속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생산 시설에 너무 많은 과도한 투자를 해서도 안 되겠다. 적절하게 가격도 조절하면서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도 조절하고 있다. 나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생산과 공급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조절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마켓 시어를 그만큼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 아닌가 예,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예. 듭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게 반도체 업계 인수합병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니죠. 작년에 인수합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지금 또 하나의 변화를 보자면 애플이나 MS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더 이상 인텔에 칩 생산을 맡기지 않겠다. 예. 탈인텔 선언했고요. 뭐 아마존, 구글도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계가 슈퍼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굉장히 활발한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새해 첫 경영 행보가 평택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파운드리가 중점인 곳이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강점인데요. 1등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보통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주문자 생산 방식에서는 한 15%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 17% 정도 차지하고 그 있는데 분야는 대만 TSMC가 대만이 TSMC가 절대 1등이죠. 강자죠. 네. 애플은 지금까지는 인텔에다가 반도체를 협조를 받았었는데 5G가 필요한데 이 반도체를 인텔이 생산을 못 해준 겁니다. 인텔이.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퀄컴이 지금 5G의 통신 칩에 1등을 하고 있으니까 퀄컴과 협약을 하면서 인텔과 손을 끊었죠.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애플은 M1이라고 하는 통합된 반도체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애플의 5G라든지 맥 미니라든지 자체의 생산 제품의 자체의 칩을 쓰게 된 겁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도 메모리는 지금 현재 세계 1등인데 비메모리에서도 자기가 파운드리 업체라고 그러죠. 주문자 생산이라든지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주는 반도체도 1등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는 대만이 이제 세계 1등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이 메모리와 비메모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보면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은 시가총액이 2,400조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600조니까 한 4배 정도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들이 필요한 사양에 맞게 반도체를 생산하고 주문자 생산에 의해서 하겠다. 그게 바로 파운드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필요한 사양이라든지 5G라든지 이러한 주문자의 필요에 맞는 반도체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삼성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전기를 자체 생산하다가 지금 한전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구름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통신 데이터 저장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네. 세계 1위의 그 저장 장치하는 클라우드 업체가 아마존이 세계 1등이고요. 그렇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맞습니다. 이쪽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교환 주기가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 세계의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통신 장비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교환 주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계가 굉장히 지금 화랑을 보이고 있다. 저는 지금 현재 앞으로 1년 동안은 더 확실하게 수익이 날 것이고 삼성전자의 작년에 수익이 40조입니다. 네. 올해는 수익이 56조에서 60조라 그러거든요. 지금 작년보다도 순이익이 더 급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어떠한 기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2,000개예요. 그러니까 1등을 투자해라. 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600조고 애플이 시가총액 2,400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식에 대한 투자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1등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제일 좋은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종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